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르노삼성자동차의 QM6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충주호죠. 충주호에서 출발을 해서 제천까지 약 100km 전후의 구간을 국도, 와인딩 로드, 그리고 고속도로, 자동차 조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조건의 도로를 타면서 이 차의 시승 느낌 어떤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회전수 먼저 좀 볼까요? 3회전이겠죠? 하나, 둘, 역시 딱 정확하게 3회전 합니다. 가장 무난한 조향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핸들 왼쪽 아래쪽에 4WD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EWD, 오토락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로 놓았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계기판에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닙니다.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정도고요. 변속 레버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핸들 왼쪽에 버튼을 통해서 속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인식 버튼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목적지 메뉴입니다.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변 검색 원하시는 주변 업종의 목록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음식점 선택하신 주변 업종 검색 결과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소리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다른 기능도 몇 개의 기능도 음성 명령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7인치 S링크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센터 페이시아에 들어와 있는데요. SM6에 올라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공조 시스템을 따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행보조 시스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그다음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빔,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 이런 정도의 기능들이 이 차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개 가로 모니터가 대부분의 차들은 사용을 하고 있죠. 특이하게 세로로 모니터를 배치를 했고요. 센터 페이시아 전체를 틀어서 하나의 모니터로 커버하고 있는 점, 독특하다면 독특한 구성입니다. 테슬라가 바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이 차의 변속기입니다. 변속기 엑스트로닉이라고 이제 변속 레버 아래쪽에 써 있고요. 닛산이 자랑하는 무단 변속기 시스템이죠. 부드러운 변속감, 그리고 효율적인 연비,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갖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좀 더 역동적이고 힘있는 변속감이 확실한 그런 느낌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부드럽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이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할 때에는 약간의 그 RPM이 변화하는 변속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라고 하네요. 훨씬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수동 변속 모드도 있는데요. 변속 레버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시도를 하게 되면 수동 7단에 대응하게 변속이 작동을 합니다. 무단 변속기지만 원할 때는 수동의 느낌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차량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정확하게 바른 자세를 하고 앉으면 이런 자세가 됩니다. 머리 윗공간, 주먹 하나, 그 위로 공간 여유가 더 있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앞좌석을 조금 더 뒤로 당겨도 충분한 여유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암레스트에 컵홀더 2개를 넣을 수 있는 컵홀더가 들어와 있고요. 온열 시트, 열선 시트를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도 열선 시트를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은 손가락 2마디 정도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는데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뒷좌석 바닥은 거의 평평하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역시 뒷좌석 가운데도 앉으면 머리가 딱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유리창 한번 내려보시죠. 자, 완전히 내렸을 때 이런 정도가 됩니다. 약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 덜 내려가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뒷유리창은 완전하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2개의 USB 포트와 12V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C가-잭, 그리고 송풍구가 있어서 나름대로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언덕길 제법 힘 잘 쓰면서 올라갑니다. 엔진 소리가 좀 커지는데요. 엔진 소리는 그렇게 거칠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리 LDWS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이죠. 차선을 넘어갈 때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넘을 때 조심해라, 너 지금 차선 넘고 있다 라고 이 소리로 내주는 건데요. 근데 소리가 그렇게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좁은 국도에서 추월가속 하기에 부담 없는 힘을 냅니다. 2.0L 디젤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177마력, 최대 토크는 38.7km의 토크를 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어쩌면 좀 넉넉한 그런 힘이죠. 고속주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게다가 이 차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인데요. 평상시에는 앞바퀴 굴림으로, 상태가 좋은 길에서는 앞바퀴 굴림으로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 상태가 좋지 않거나 비포장이거나 코너이거나 할 때 앞뒤의 구동력을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죠. 지금 100대 0에서 코너에 들어가는 순간 95대 5 이런 정도로 구동력의 미세한 변화를 계기판에서 알려줍니다. 보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12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소리를 들려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정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Where do you wanna go? 'Cause if you're down, I'll take it slow. 자, 소리 아주 짱짱하죠. 볼륨을 좀 적당히 키워서 들으면 아주 질감이 좋은 소리를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ANC 노이즈 캔슬레이션 시스템이죠. 스피커를 통해서 주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역위상 주파수를 발사를 해서 소리를 잠재우는, 소리를 좀 더 조용하게 해주는 효과를 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잡는다라는 발상인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몇몇 차종에 적용해 오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는 사람의 귀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고요. 전체적으로 실내 소음 수준을 낮춰준다 라는 설명은 참고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리 저는 참 듣기가 어색합니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꽤 깊은 코너가 몇 군데 이어지면서 계속되는 국도 구간입니다. 고속이 코너가 힘겨운 부분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부담 없이 탈출할 수 있는 정도고요.
페달을 깊게 밟으면 마지막 순간에 킥다운 버튼이 밟힙니다. 한 번 더 저항점을 지나서 계속 가속을 이어가면 혹시 RPM이 끊기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눈으로 직접 RPM 게이지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단 변속기라고 한다면 RPM이 변화 없이 끊김없이 꾸준히 고속까지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 차는 이런 변속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RPM을 끊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시속 100km에 맞췄습니다. RPM은 약 1800 정도를 마크하고 있네요. 제법 안정적인 그런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불안한 느낌은 크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역시 거칠지 않고요. 노이즈 캔슬레이션의 효과인지요,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 없습니다. 다만 사륜구동 시스템의 안내를 보면 아주 빠른 고속 구간에서도 100대 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륜구동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RPM이 3000 넘어가는 구간에서도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게 거칠게 들리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좀 만져진 그런 소리를 냅니다. 듣기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정도의 엔진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번 지금 2000 RPM 정도인데요, RPM을 조금 더 높게 가보겠습니다. 3000 지났고요.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ANC의 효과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바람 소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없다 라고 해도 좋을 듯 한데요,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시원하게 크게 보여서 참 보기 편합니다. 오토 스탑앤고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딱 차가 서면 엔진도 완전히 꺼지죠. 들었다 떼면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 중입니다. 시동은 꺼졌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10초 인터벌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운전자가 당황하지 않고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동이 꺼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오토스톱 기능은 아주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설 때마다 거의 매번 어김없이 시동도 꺼지는 거죠. QM6, 이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르노가 르노 삼성과 함께 만들어낸 중형 SUV죠. 국내에서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벌써 사전 계약 대수가 8,000대를 넘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대단한 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르노 삼성 자동차가 아주 전략적으로 이 차의 가격을 정한 것 같습니다. 바로 현대차 산타페나 기아차 소렌토 바로 아래 동급 경쟁 모델들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상품성 플러스 가격으로 도발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기아 자동차도 그래서 QM6가 가격 발표를 하고 시장에 론칭한 이후에 바로 기아 자동차도 소렌토의 2017년형 모델을 내놓으면서 응수를 했죠. 여러가지 상품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간격을 좁혀보려고 하는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QM6가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사실은 유효한 것 같고요. 그동안 현대기아차가 장악하고 있었던 이 시장에 QM6가 제법 큰 변화를 불러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형 SUV, 새로운 모습의 SUV가 등장한 거죠. 전에 안 보던 그런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대체로 잘 나왔다, 잘 만들어졌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작 연초에 나왔던 SM6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그 디자인 요소들을 차용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램프, 앞뒤 램프는 SM6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상당히 흡사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본다면 르노삼성의 어떤 패밀리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M6에서 성공한 그런 디자인들을 다시 QM6로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읽힙니다. 네, 긴 고갯길을 거침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다, 네, 뭐 이런 얘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중저속 구간에서부터 아주 빠른 최고속 구간까지 어떤 구간에서도 파워풀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속의 느낌은 그렇게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파워풀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적당한 힘으로 꾸준히 끌고 밀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포츠카다운 그런 힘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제 차 SUV니까 말이죠. 차급에 맞는 정도, 그런 정도의 힘, 가속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과속 방지 턱을 아주 가볍게 툭 잘 받아 넘기고요. 앞에 이제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입니다. 대체적으로 노면 충격을 적절하게 잘 소화해낸다 라고 보입니다. 코너에서도 잘 버텨주고요. 과속방지턱을 지나고 난 뒤에 잔진동도 거의 없거나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 제법 괜찮은 그런 느낌을 전해줍니다. 올라갈 때 보면 오르막길에서 정지해서 출발할 때 보면 사륜구동 시스템이 3대7, 7대3까지도 변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유용하지만 그 작동 소리는 조금 개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두두둑 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고 좀 불쾌하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좀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이 훌륭하고요. 상품성 내지는 차체의 완성도도 제법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된 듯 합니다. 중형 SUV 시장에서 제법 많은 파란 혹은 그 충격을 가져올 듯 싶고요. 과연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